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은 유엔이 탄생한 날이다. 유엔의 생일입니다. 1945년 10월 24일이니까 7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연맹이 설립됐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나면 꼭 평화의 기구로서 유엔을 창설하겠다. 그게 그의 꿈이었고 목표였었죠. 근데 그는 그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죠. 4월달, 45년 4월달. 근데 루즈벨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유엔이 건립되면은 앞으로 50년은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돌발했죠. 이 예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국제기구가 탄생했다는 그 자체 하나로도 그 후 가장 발달한 국제기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 정부가 발표했다시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유엔이 추구하는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과거에 없었던 환경보호, 기후보호, 또 육지보호, 해양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즉, 그만큼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것은 단지 국제적 분쟁 해결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인권보호만이 아니고, 여타 여러 종류의 많은 과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7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합니다. 여하튼 유엔 창설은 참 국제적으로 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특히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엔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과연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냐.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기해서 대한민국이 선출됐어요. 그리고 유엔에 의해서 48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48년 5월 10일 선고, 우리나라에서는 5천년 역사 처음 자유선거가 실시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설된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근데 당시 북한도 여기 참여했더라면 벌써 통일됐죠. 그러나 북한은 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쪽 지역, 그땐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유엔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됐다는 사실. 또 우리가 유엔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그 후 2년 후에 6.25가 났어요. 6.25가 났을 때 유엔이 참전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찔한 순간이었었죠. 근데 유엔이 우리를 도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도왔겠어요? 자, 2년 전에 유엔에 의해서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탄생이 됐는데 이것이 2년 만에 파괴된다 할 때 유엔 기구의 역할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유엔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6.25에 참전한 것은 바로 유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탄생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16개국이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했죠. 이거는 UN 역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성공 기록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6.25와 UN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 관계가 있는 것이 UN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앞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UN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UN이 하는 북한의 제재도 우리는 동참을 해야 돼요. 또 UN이 이끄는 인권위사에서 이끄는 인권보장 문제도 우리 UN과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앞으로의 통일도 UN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야말로 UN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저는 우리나라 통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전선언 참말로 듣기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물러나고 자 안보가 흔들릴 때 평화가 보장되겠어요? 북한의 모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평화는 안보를 토대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과거 독일도 나토가 있었기 때문에 긴장 완화 정책을 표명할 수 있었어요. 나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백림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면은 유엔에서 주장한 이런 인권이라든가 기본적 자유가 뒷받침된 거예요. 이것은 독일에도 해당됩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도 있었지만 이런 독일이 통일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자유와 인권 보장이 뒷받침된 거예요. 그게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이나 이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인권 문제, 또 유엔이 추구하는 북한 제재 문제, 북한 핵에 대한 제재 문제, 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건전하고도 공격적인 무기는 인권과 자유라는 기본적 자유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핵을 가졌어도 그들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으로부터의 자유 문제 또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도달할 때 그쪽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다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그때도 우리는 유엔 감시의 인급일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추구했던 이 통일 방안,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유엔 감시의 인급일에 의한 자유통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통일될 때까지 유엔과의 관계를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미국과의 안보 태세를 확고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도 추구할 수 있고 통일의 가능성도 보는 겁니다. 특히 인권 문제는 지금 유엔에서 많이 들고 나오고 굉장히 보호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의 인권 문제가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엔 이사회에서 인권 이사회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인권 운동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인권 운동가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정부도 앞장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 면에서는 소극적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중국의 그 떠도는 난민들,
이 사람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유엔의 탄생날을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유엔 헌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반 인권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48년. 그 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 13조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나라를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고 또 떠났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야. 북한 사람들 한 발자국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그들은 전부 가둬놓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중국에 떠도는 난민들을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이게 뭘로 되겠어요?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서 인권이야말로 최우선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만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유엔이 탄생한 날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권선언의 바탕이 된 것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에서 기인했다 합니다. 그 4대 자유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걸 외우면서도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적어봤어요. 다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대 자유. 이 4대 자유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41년 일본 군국주의, 독일 나치주의에 대한 하나의 자유 선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망하고 독일의 나치주의가 망했어요. 그 근본 뿌리를 제거한 것이 4대 자유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대 자유를 읽으면요, 꼭 북한을 두고 하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빵 문제 해결했어요? 지난번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빵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북한에 얼마나 공포사회입니까? 장성택도 고사포로 한 번에 갈려서 죽이는 그 사회. 자기 형도 그냥 독약물로 죽이는 그런 독재자. 스탈린의 3대 세습을 이어지는 북한의 독재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에서 이 유래를 볼 수 없어요. 이런 독재 체제하고 무엇을 평화를 논한답니까? 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통일은 유엔의 도움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북한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유엔이 탄생한 오늘 생일날을 맞이하면서 유엔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엔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 뜻깊은 이 날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엔이 탄생한 날 10월 24일 옛날에는 공휴일이었어요. 이 공휴일로 다시 난 살렸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